운영궁의 봄, 지은이는 김동인입니다. 흥성군 이하응은 이시조 21대 영조 대왕의 현손이요 사도 세자의 종손이었다. 순조의 뒤를 이어 8살에 등극하셨던 세손 헌종은 기유 6월 초였센 날 보수 23수로 후사가 없이 승하를 하셨다. 아직 청년이시기 때문에 따로의 세자를 책립지 않고 헌종의 아버님인 익종께서도 소년 하세하셨기 때문에 세자도 없으셨으므로 종친 가운데서 지존을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만약 흥선으로서 나이가 좀 더 어려서 그때의 척신인 김씨들에게 좌우될 만하였더라면 헌종의 뒤를 이어 제25대의 보위에 올라갈 자격이 넉넉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이 영락된 공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왕가의 친척이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할 수 없는 흥선의 집안은 재산이 없었다. 재산이 없는 흥선이 직업도 없이 속세에 나다니 노라니 집안의 꼴도 될 리가 없었다. 당당한 왕손으로서 단지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타락된 행동을 하며 뜻에 없는 비루한 언사를 하며 가는 곳마다 수모를 받으며 다니는 흥선. 상갓집 개, 막걸리 대감. 소위 이하전 영모 사건으로 김씨 일문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지금 남은 종친 중에 똑똑한 인물이 인제는 없는가 하고 일일이 점거할 적에 흥선의 이름도 그때 올랐다. 대비께 뵙는 것만 해도 예외인데 주찬의 하사까지 받는다 하는 것은 과연 예외였다. 대비의 조카 조성아도 배행을 하였다. 대비는 이 이단자를 흥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조카 조성아의 소개가 또한 굉장하였다. 한 사람뿐이 올시다. 포부가 크옵니다. 종실에 사람이 많지만 호방하고 뜻이 큰 이는 흥성군 한 분뿐이옵니다. 지금 구름을 못 얻었지만 구름만 얻는 날은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옵니다. 그 포부를 펼 데가 없어서 술로써 생애를 모호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비와 흥선의 사이에 맺어진 미략, 그것은 어떤 것이었던가? 김씨 일문에게 인손이를 잃고 거기 대한 복수의 염 때문에 눈이 어두운 조대비는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릴 줄을 몰랐다. 흥선이 자기 둘째 아들 제왕이를 조대비께 추천할 때에 조대비는 그 소년의 학식이 어떤지 인재가 어떤지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흥선이 추천하는 그 소년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말이 없이 다음 단계의 문제로 들어갔다. 즉 상감께서 후사가 없이 천추만세하시는 날에 그 다음으로 보위에 오르는 사람은 승하하신 상감의 후사가 아니요 당신의 지아버님 되는 익종의 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감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김씨의 세력을 뚝 잘라버리고 김씨 일문을 잔멸시켜야 하리라고 이런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흥선은 찬성하였다. 너무도 뻗은 그 세력을 꺾어버리고 조대비를 배경으로 한 조씨 일파와 흥선 자기의 친구들로서 내각을 조직하여 권세를 휘둘러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승우방에 있어서 상감에 승하하신 것을 안 조성아는 가슴이 덜컥하여 어찌하여 할지 두서를 가릴 수가 없었다. 대비마마, 상감마마께서 승하하옵셨습니다. 성아가 숨을 허덕이며 달려들어서 이렇게 아뢰일 때에 대비는 안색까지 변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재쳐 물었다. 이런 날이 언제 있을 줄을 얘기하고 흥선과 미략을 맺은 지도 벌써 2년 반. 성아야 얼른 흥선댁에 다녀오너라. 네, 가서 잠깐 내전까지 들어와 주십사고. 이리하여 성아를 내보낸 뒤에 대비는 최씨를 불렀다. 50이 훨씬 넘은 대비의 얼굴에도 약간 붉은 흥분이 돌았다. 이제는 수족상 대신들의 의향도 물었는지라 남은 것은 대비 당신의 의향을 말할 과정이었다. 말을 꺼낼 때는 대비는 음성조차 약간 떨렸다.
대신들의 의향이 그러니 그럼 내 뜻을 말하리다. 국정이 어지럽고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금 한때도 국왕 없이는 지내지 못할 테니 흥성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왕이를 익성군으로 봉해서 이미 절사된 익종대왕의 혈통을 부활하게 하도록 하시오. 청천의 병력이었다.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생겨난 듯이 이렇게 말하는 조대비의 낯에는 분명히 흥분의 기색이 있었다. 무슨 이외의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려는 것에 틀림이 없다. 주상 전하가 유충합실 때에는 옛날 예로 말하자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격식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파, 국사 단안한 이때에 나 같은 무식한 노파가 청정을 하느니보다는 전하의 생친 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 보든가 상책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마련하시오. 대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한번 흥선을 찾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흥선에게 복종하기를 맹세하였다. 이 패기, 이 위력, 이 압력, 이 지배력, 이 통찰력 아래 반항을 하거나 대항을 할 만한 용기를 가져본 사람이 없었다. 흥선의 이 위력과 압력을 봄에 따라서 현하의 정기의 압류는 더욱 불안하고 무시무시하였다. 한번 손을 들 때에는 어떤 일이든 결행할 만한 흥선의 위력과 담력을 차차 이해함에 따라서 장래에 생겨날 참극을 생각하고 모두 전전긍긍하였다. 이제는 대비도 없었다. 상감의 그림자까지 태공 뒤에 감추어졌다. 그들의 앞에 커다랗게 나타나서 빛나는 것은 국태공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광채뿐이었다. 그 광채의 아래 만조 백성들은 공손하는 뜻으로 허리를 굽혔다. 이 사자가 출현하기 전에 삼림 속에서 제 세상이라고 횡행하던 사람들은 사자의 포함성에 질겁을 하여 그림자를 감추어 버렸다. 이 사자는 구태여 그들을 쫓아가서 필요 없는 사륙을 행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은 스스로 숨어버렸다. 아직껏 소인들의 장난에 시달리고 시달린 삼천리의 강토는 이 거인의 출현을 흔연히 맞았다. 운영궁은 정치의 중심지이며 따라서 이 나라의 중심지로 되었다. 이전에는 비루 먹은 개 한 마리 찾지 않던 흥선댁이나 지금은 팔도 강산에서 매일 찾아드는 수없는 시민의 무리 때문에 수십 명의 궁리도 그 응대를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옛날 흥선이 관직을 내어던진 이래 오랫동안 쓸쓸하게 짝이 없던 이 집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봄은 또한 유달리 화려한 봄이었다.